얀쭈와 예쁜 중전이 함께하는 이야기 보따리. 지금부터 48번째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얀쭈님 우리 이야기 보따리 43회 방송 기억하세요? 네. 43회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자꾸 기억력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뭐 당연히 알겠죠. 네, 알겠죠? 네? 그치만 네. 힌트 좀 주시죠. 그럴 줄 알았어. 정신 차리고 정신 보기. 아, 표암 강세왕 네. 김홍도의 스승님. 그렇죠. 우리가 스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잖아요. 네. 이번에는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청출어람입니다. 그런데 네. 단원 김홍도는 다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단원 김홍도 하면 조선 후기의 풍속화가이고 네. 서당과 씨름 그림이 유명하잖아요. 얀쭈님 학교 다닐 때 안 졸았네요. 아이 당연하죠. 저는 네. 수업 시간에 절대로 졸지 않았어요. 진짜? 단지 네. 딴 생각을 했죠. 딴 생각. 네, 알겠어요. 뭐 김홍도를 풍속화가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네. 풍속화가뿐만 아니라 뭐 산수화, 인물화, 탱화 등등 뭐 모든 장르에 걸쳐서 자신만의 화풍을 만들어간 화가입니다. 아 진짜요? 네. 저는 풍속화가로만 그린 줄 알았어요. 아, 네. 그래서 오늘은 풍속화가로만 알려진 김홍도에 대한 그 편견을 깨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쁜 중전의 이야기 보따리. 예쁜 중전님, 오늘의 주제가 청출어람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청출어람이라면 제자가 스승님보다 훌륭할 때 쓰는 말이죠. 아, 그렇죠. 물론 스승님이신 그 표암 강세왕도 엄청 훌륭하신 분이에요. 네. 네, 그런데 뭐 한국 사람이라면 단원 김홍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네. 조선시대 화가에 3원이 있는데 네. 단원 김홍도, 해원 신윤복, 네. 오원 장승업이죠. 맞아요. 장승업은 이야기 보따리 8회를, 신윤복은 24회를 참고해 주세요. 네, 오늘까지 하면은 3원이 완성이 되는 날이네요. 네. 엄청 뜻깊은 날입니다. 네, 단원 김홍도는 1745년 경기도 안산에서 출생을 했고요. 표암 강세왕의 천거로 도와서 화원이 돼요. 그리고 29살 때 네. 영조의 어진을 그렸어요. 그리고 당시 세자의 초상화도 그렸습니다. 당시 세자라면 정조? 아, 그렇죠. 정조의 초상화도 그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김홍도가 정조 때 정조의 신임을 얻어서 벼슬길에 올랐는데요. 관직에서 퇴임한 이후에 뭐 병도 걸렸고 생활고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사망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하네요. 아, 안타깝다. 사람이 진짜 말년운이 좋아야 된다니까요. 맞아요. 네. 어쨌든 우리 단원 김홍도가 풍속화로 유명하니까 풍속화첩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 김홍도의 풍속화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김홍도의 풍속화첩은 그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예술로 승화시킨 네.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무동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 아주 흥이 넘치는 그림인데요. 그렇죠. 네. 무동의 힘찬 몸짓 그리고 펄럭이는 옷자락을 한번 보세요. 네. 네, 아주 그냥 신명나게 놀고 있는 저 현장에 우리가 같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네. 네, 다음은 씨름입니다. 뭐 한국인이라면 다 네. 알만한 그림이죠. 그렇죠. 근데 얀쭈님, 저 씨름 경기에서 네. 누가 이겼을까요? 아, 글쎄요. 등을 보이고 있는 사람?
힘이 잔뜩 들어간 게 네.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보이네요. 네. 근데 그 얼굴을 보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아주 그냥 당황한 표정이 역력하죠? 네, 네. 그러네요. 그리고 저기 오른쪽 위에 입을 벌리며 활짝 웃는 사람은 네. 이긴 사람과 같은 편인가 봐요. 그쵸. 이긴 사람이 내 편. 네. 자, 다음은 서당입니다. 아, 이거 예전에 네.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네. 훈장 선생님한테 혼나던 민국이가 울고 있었잖아요. 네, 네.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아, 그래요? 이제 요번엔 그러면 훈장님 표정 좀 보세요. 야단은 쳤지만, 좀 안쓰러워하는 그런 훈장님의 표정이 잘 표현이 됐습니다. 다음 작품은 기와 이기입니다. 지붕 위에서 기와를 던지며 작업하는 기술자의 손놀림이 아주 여유가 있어 보여요. 그렇죠. 네. 조선시대의 기와를 이는 현장을 아주 그냥 생생하게 잘 보여주고 있죠. 네. 네. 다음은 길쌈입니다. 무척 고된 작업이었을 것 같아요. 전 못할 것 같아요. 네, 안 해도 돼요. 길쌈은 조선시대 여인네들이 옷감을 만드는 일인데요. 김홍도는 이렇게 여인의 삶도 그림으로 남기셨습니다. 네, 다음은 담배 썰기. 표정은 웃고 있지만 네. 손이 다칠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 그래요. 네, 걱정은 잠시 접어두시고요. 네, 다음 작품은 벼타작입니다. 고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모두 웃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혹시 저기 앉아 있는 분이 일을 시키고 감시하는 게 아닐까요? 그래 보이죠? 네. 자자 웃으면서 일하자고 웃지 않고 일하면 품사 없다 하면서 너무 연기가 잘하죠? 네. 아무튼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혼자만 한가롭게 담배를 물고 있는 모습이 좀 밉상이네요. 네. 다음은 빨래터입니다. 여인네들이 빨래를 하기 위해서 옷이 젖을까봐 치마를 모두 걷어 올리고 각선미를 뽐내고 있는데요. 근데 저기 바위 뒤에서 엿보고 있는 남자 보이세요? 네, 어머, 저 관음증 아니에요? 아유, 그만해. 요즘 같으면 감옥행이에요. 네. 자, 다음은 자리 짜기입니다. 이것 또한 매우 힘든 작업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가만히 앉아 이렇게 꼬물거리면서 일하는 걸 잘 못해요. 그 시대의 고단한 삶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부모님은 자리를 열심히 짜고 아들은 옆에 공부시키는 거 보세요. 네. 역시 한국의 교육열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가 봐요. 네. 다음 작품 보실까요? 점심입니다. 와, 완전 대식가예요. 밥그릇의 크기가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엄청 크네요. 그리고 다들 맛있게 먹고 있는데 검둥이만 못 먹고 있어요. 저 꼬리가 축 처진 게 아주 그냥 처량해 보이네. 자, 다음 작품은 편자박기입니다. 근데 편자가 뭐예요? 편자는 말굽에 붙이는 쇠조각이거든요. 그 영어로 U자 모양의 쇠조각입니다. 네. 그걸 편자라고 하는구나. 네네. 하나 배우셨죠? 네. 다음 작품은 활쏘기입니다. 활실을 당기는 사람의 팔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 같아요. 근데 풍속화를 이렇게 많이 그리셨나요? 그렇죠. 풍속 화첩에 총 25점의 그림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12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풍속 화첩은 국보인가요? 국보는 아니고요. 보물 527호로 지정이 되었고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어요. 역시 용산에 있었네요. 네, 자랑스러운 용산. 김홍도의 다른 작품도 보여주세요. 네, 김홍도의 산수화. 금강사군첩이 남아있는데요. 금강사군첩은 김홍도가 44살 때 정주의 명을 받아서 금강산과 관동 팔경 지역을 실제로 다니면서 실경 산수화를 그렸어요. 먼저 보실 작품은 경포대입니다.
아, 이 그림을 보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도 우리나라 산수화의 특징인 네. 그 여백의미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네, 저도 여백의미가 참 좋더라고요. 네, 하나 더 보실까요? 낙산사입니다. 역시 이것 또한 여백의 미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저 멀리 수평선에 걸쳐 있는 저 해 보이시죠? 네. 동쪽 바다니까 해도 지겠네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이렇게 네 그건 그렇고 다음 보실 작품은 호랑이 그림인데요. 이것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송하 맹호도. 호랑이의 털이 한 올 한 올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올 한 올 그렸거든요. 네, 얀쭈님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이거요? 못해요. 아니요? 안 해요. 어떻게 이걸 그 많은 털을 저 네. 예전에 은행에서 근무할 때 네. VIP 라운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고객 관리하느라고 오전 내내 의자에 앉아서 고객 정보를 조회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몸에서 전기가 찌릿찌릿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네. 맨손 체조를 했었거든요. 그런 제가 저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아니요, 못할 것 같아요. 무리감 있네요. 네. 이 송하 맹모도에 대한 글을 제가 찾아왔는데요. 미술사학자이신 오주성님의 글입니다. 얀쭈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긴 몸에 짧은 다리, 소담스럽게 큼직한 발, 당차 보이는 작은 귀, 넓고 선명한 아름다운 줄무늬, 천지를 휘두를 듯 기계 넘치는 꼬리, 세계에서 가장 크고 씩씩하다는 조선의 범이다. 진짜 멋지다. 네. 그럼 이 작품도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나요? 송하 맹호도는 호암미술관에 있습니다. 자, 다음 작품은 해탐 노화도입니다. 걔가 알을 낳고 있는 것 같아요. 저거는 알을 낳는 게 아니라 갈대꽃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작품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라면 뭐 장수나 다산 뭐 그런 거를 의미하나요? 그건 아니고요. 갈대꽃이 과거 합격을 의미한대요. 그런데 여기 개가 2마리가 나왔죠? 네. 이 2마리가 꽉 잡고 있잖아요, 갈대꽃을. 네. 그러면은 속과 대과 둘 다 합격을 해라. 뭐 그런 의미래요. 그리고 저 개 껍질이 딱딱하죠. 네. 이 딱딱한 개 껍질은 장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은 장원급제를 기원하는 그림입니다.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수험생들이 저 그림을 보고 시험을 보면 좋겠어요. 뭐 수시, 정시 다 합격하겠네. 그러네요. 2개 다. 네. 그리고 저 그림에 글이 써 있는데요. 해룡왕 처야 횡행. 그 뜻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세요. 네. 바닷속 요왕님 계신 곳에서도 나는야 옆으로 걷는다. 걔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옆으로 걷는 것처럼 권력 앞에서 예스맨 되지 말고 자기 소신과 주장을 펼쳐라. 와, 진짜 멋진데? 그쵸? 뭐 그림도 멋지지만 김홍도의 배포가 멋지죠? 네, 김홍도가 호랑이도 그리고 개도 그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뜻밖의 동물이 나옵니다. 낙타를 탄 몽골인.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만해. 네. 낙타의 혹이 잘 보이시나요? 네. 낙타를 그릴 줄은 정말 몰랐고요. 네. 보면 볼수록 재밌네요. 그렇죠. 네. 다음은 우리 단원 김홍도를 한번 만나보려고요. 네. 포의 풍류도입니다. 저기 악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김홍도라고요? 네. 그 정조가 돌아가신 후에 김홍도 자신의 모습을 그린 거라고 추측이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그런데 김홍도가 음악을 좋아하나 봐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죠? 네. 들고 있는 악기는 당비파라는 악기래요. 근데 저기 호리병이 있는데 그 안엔 술이 들었겠죠? 아마도? 그림에 글 쓰여 있는 저 글도 현재 자신의 처지를 쓴 글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얀쭈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종이창에 흙벽 바르고 이봄 닿을 때까지 벼슬 없이 시가나 읊조리련다. 네. 이 글에서도 그렇고 또 이게 저기 그림 자세히 보시면 맨발이에요. 네. 저렇게 맨발로 앉아 있는 모습도 그렇고 뭐 세속에서 세속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초연히 살아가는 그런 심정이 보이는 것 같네요. 네, 다음 작품은 김홍도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려진 게 아닐까 하는 작품인데요. 연불서승도입니다. 스님이 구름과 연꽃 방석을 방석 삼아서 앉아 있는데요. 네. 깡말랐지만 반듯한 뒷모습에서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종이의 질감은 아닌 것 같네요. 그쵸. 좀 울퉁불퉁한 게 느껴지죠? 네. 네. 이 작품은 삼배에 그려진 작품이에요. 네. 구름 위에 피어난 연꽃 위에 결과부자하고 앉아있는 스님의 뒷모습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 사진 찍을 때 뒷모습을 많이 찍더라고요. 네. 저는 그 인간의 뒷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뭐 그대로 보여준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그럼 네. 저의 뒷모습을 함부로 보여주면 안 되겠네요. 왜요? 아가씨인 줄 알면 어떡해요. 야, 별 걱정을 다 해, 진짜. 아니, 그렇다고 뭐 개처럼 옆으로 다닐 거야? 해탄 노아도의 가르침대로 나도 소식껏 살아야겠어요. 아, 뭐 그러시던가요. 아, 정말. 네. 자, 이번 보실 작품은 김홍도의 작품 중에서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황묘농접도입니다. 아이고, 이거 너무 귀엽다. 네, 이 그림은 일단 너무 이뻐요. 네. 주황색 고양이, 검정색 제비나비, 또 주홍색 페랭이꽃, 또 자주색 제비꽃. 네. 그야말로 세계 향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저는 통통하게 살이 오른 고양이를 꼭 안아주고 싶어요. 네. 그리고 나비도 살랑살랑 날아가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게 정말 김홍도의 작품 맞아요? 맞다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여성 작가의 작품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김홍도의 작품이었어요. 네. 그럼 이 그림에도 의미가 숨어 있나요? 그렇죠. 이 작품은 환갑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린 건데요. 고양이는 70을, 또 제비나비는 80을 의미하고요. 페랭이꽃은 청춘, 또 돌멩이는 장수를 뜻합니다. 또 아래쪽에 보시면 효자손 모양으로 이렇게 꼬부라진 꽃 보이시죠? 네. 이 꽃이 제비꽃인가요? 맞아요. 저 제비꽃은 효자손을 닮았는데요. 그 효자손이라는 것이 그 가려운 곳을 내 마음대로 긁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뜻대로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림을 해석해 놓은 글이 있는데 얀주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환갑을 맞은 어르신께서는 70, 80 오래도록 청춘인 양 건강을 누리시고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네. 어때요? 네, 생일 선물로 이런 선물 받으면 좋겠죠? 아니요. 저는 오로지 현금이 좋아요. 얘는 낭만이 없어. 정말. 그래도 이 그림은 제 마음에 꼭 드네요. 네. 오늘 보여드린 그림에 대한 자료는 한국데이터베이스 산업진흥원의 자료를 활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얀쭈님. 오늘은 청출어람이라는 주제로 단원 김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표암 강세왕 선생님이 네. 김홍도를 향해서 역시 내가 제자를 잘 가르쳤구나 하고 대견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죠? 네. 얀쭈님의 감상평 잘 들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오디오 캠페인. 공동체 미디어 용산 FM 공익 캠페인. 용산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며칠 전에 제가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목발을 집은 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하철역을 이용할 때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서 이용하기가 편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양역은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 경사 높은 계단을 올라가야 지하철을 탈 수 있었습니다. 다치기 전에는 쉽게 올라갔던 계단은 높은 장애물로 느껴지고 지하철 이용객들이 몰려오면 목발을 짚고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었습니다. 제가 교통약자가 되어보니 계단의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서 남양역도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서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역으로 개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마을방송국 공동체 미디어 용산 FM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이제 광고 시간이죠? 네, 광고 한 말씀 드릴게요. 이야기 보따리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yan 숫자 02 네이버.com. 지금부터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좀 신나게 해주세요. 네, 오늘도 한 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첨 선물은 시드 깃발과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입니다. 네, 시드 깃발은 용산 역사문화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협찬을 해주셨고요. 여기 29데이지에서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네. 100% 유기농 목화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을 위해 무료 생리대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고 하네요. 네, 오늘 얀쭈님께서 추첨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추첨해주세요. 한 명. 짠. 네. 축하합니다. 최보경님. 네. 최보경님 시드 깃발과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를 함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선물은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최보경님 이야기 보따리 사연 보내는 메일로 연락처와 주소 남겨주세요. 네. 추첨은 다음 방송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꾹꾹꾹. 이소라가 부릅니다. 바람이 분다. 오늘 방송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다음 시간이 궁금한 이야기 보따리 끝! 바람이 분다. 서러운 자르고 돌아오는 길에 내내 글썽이던 눈물을 쏟는다. 하늘이